부자의 운.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사이토 히토리지음. 하연수 옮김. 프롤로그. 모두가 사이토 히토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일본 소득세 납부 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토 씨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 이런 물음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 부르곤 합니다. 제 생각이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제 스스로도 내가 보통 사람과는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생각이나 삶의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똑같아질 수 없으니까요. 저 또한 그저 제 자신일 뿐이고요. 여러분 모두 각자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굳이 사이토 히토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 생각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거나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제가 하는 말도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일개 상인일 뿐 무슨 대단히 숭고한 철학을 가진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실천하면 되는구나 하는 가벼운 심정으로 이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어깨에 힘을 빼고 즐겁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이 책의 단 한 군데에서라도 좋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사이토 히토리. (1강) 웃음. 웃음은 제 성공의 미천이었습니다. 잔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 웃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직장 상사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죠? 어쩌다 이런 상사를 만나 이 고생을 하나 하고 불평도 할 테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웃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신 수양을 위해 산속에 들어가 폭포수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간혹 시도해보는데 폭포수는 차가울 뿐 아니라 낙차도 커서 물을 맞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굉장히 아픕니다. 비록 저는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은 폭포수를 맞다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직장에는 폭포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폭포수 대신 싫어하는 상사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짜증나는 이 상사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비관할 게 아니라 상사 이름을 폭포 이름에 대입해서 좋아,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누구누구 폭포를 맞으러 갈까? 하는 마음을 갖고 회사로 향하면 됩니다.
상사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때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폭포수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희한하게도 상대방이 변합니다. 저의 제자 중에서도 이를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운전학원에서 강사를 했는데 당시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상사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느새 그 상사가 자기한테 밥을 사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인생 별거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최고의 관상은 웃는 얼굴입니다. 아침이 되면 밝아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진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밝아진 게 아니라 태양이 존재하니까 밝아진 겁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가 아무리 열심히 회전해도 세상은 온통 캄캄했겠죠. 무엇보다 태양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빛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태양이 아니겠죠. 태양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나 늘 불타오르며 지구를 비추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없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경기가 불황이든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든 어떤 시련에 부닥치든 밝은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삶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항상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다.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하자.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일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늘 밝은 표정을 짓는 것,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관상입니다. 웃으면 엄청난 운이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왜냐고요? 고민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있고 입은 굳게 다물어진 것도 모자라 심지어 삐뚤어져 있기까지 하죠. 이런 표정을 짓다 보면 어느새 양쪽 눈 사이에 있는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애염명왕이라는 불상을 본 적이 있는 분은 잘 알겠지만 이 불상의 이마에는 눈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을 제3의 눈이라 부릅니다. 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눈을 통해 모든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간에 주름이 생기면 이 눈이 닫힙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상을 잔뜩 쓰면서 고민해봤자 근사한 해결책이 떠오를 리 없습니다. 미간이 열려야 제3의 눈도 열리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미간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그냥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주름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간이 열리거든요. 한번 활짝 웃으면서 미간의 주름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상당히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미소로 대하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퉈야 할 적이 없는 삶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물론 제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분명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웃어보세요. 어느새 자연스레 제3의 눈이 열릴 겁니다. 또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아이디어도 샘물처럼 솟아오를 겁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편한 법입니다. 저는 신앙인도 아니고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지만 부처나 예수, 마호메트와 같은 분들을 똑같이 존경합니다. 어느 날 불상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일어서면 피곤해 보이고 앉으면 졸려 보이네. 그러고 보니 걸어 다니는 모습은 본 적이 없구나. 무슨 말이냐고요? 서 있는 부처상을 보면 왠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반대로 앉아있는 불상을 보면 눈이 반쯤 감겨 있어 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걷는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상은 본 적이 없고요. 이 책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쓴 것이니 너무 훌륭한 이야기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일개 상인일 뿐이고 즐겁고 신나는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평소에 카바레 같은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실하거나 훌륭한 인간이어서는 아닙니다. 저 역시 여성분들을 아주 좋아하지만 그저 그런 곳에는 가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겠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회사 직원이 제가 카바레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칩시다. 그 직원이 어떻게 하지? 못 볼 거 봤네? 라고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미안하죠. 그러나 평소에 제가 그다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광고해 둔다면 설마 그런 장면을 들켰다 해도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자네를 여기서 만나는군. 참 기묘한 우연이네. 아, 사이토 씨 안녕하세요. 이처럼 서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멋쩍은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저처럼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평소에 훌륭한 말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나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이 탄로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어느 쪽이 되건 괴롭긴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편한 겁니다.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참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컨대 저의 경우 어느 출판사로부터 사이토 씨에 관한 만화책을 출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화 정도야 출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승낙했는데 이게 웬걸 완성된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했지만요. 만화를 그린 사람은 저를 만난 적도 사진을 본 적도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만화가는 그저 긴자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립자, 일본 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만 듣고 저를 상상하며 그린 것일 테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비슷한 상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로서는 매우 즐겁고 재밌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토 씨의 사업이 떼돈을 버는 것은 소득세 순위에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소득세 순위라는 건 돈을 많이 번 사람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일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간단합니다. 재미있는 일은 늘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삶을 한 편의 폭력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둘도 없는 비극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즐거운 희극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각자의 생각에 따라 어떤 영화든 가능합니다.
제 인생은 일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늘 희극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게 된 것도 하나의 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희극을 연출하는 상인인 셈이죠. 상품에도 알고 보면 다 꽝! 나는 깜짝 스타일처럼 웃기는 이름을 지워줘야만 성이 찹니다. 이처럼 저는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 이전에 웃을 수 있느냐 웃을 수 없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저는 즐겁게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일은 곧 놀이입니다. 삶도 곧 놀이이고요. 기왕 노는 거라면 즐겁고 신나게 놀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해야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 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룰을 정했죠. 주식과 부동산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 것. 오로지 사업에 의한 소득만으로 승부하자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쪽이 더 스릴 있고 재밌으니까요. 축구도 발로만 공을 찰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공을 뺏기도 하고 태클을 걸기도 하고 슛도 멋지게 막으니 가슴을 죄며 즐길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룰도 규칙도 없고 손으로 공을 만져도 된다면 결코 재밌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구석도 있으니 이런 시합이 재밌는 게 아닐까요? 웃음은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내린 능력입니다. 저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엮어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책에는 평소에 저답지 않은 제법 진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저에게 호감을 느낀 독자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당시에 여럿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히토리 씨의 팬이 모여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는 책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운이 좋게도 도쿄의 어느 상점가에서 빈 점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독자들의 모임을 갖는 장소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제가 지은 시나 부자가 되는 부적 따위를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왜였을까요? 한마디로 유머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던 차 역시나 운이 좋게도 목공일을 하는 친구가 그럴듯한 선반을 만들어주더군요. 저는 재미삼아 그 선반에 부자가 되는 부적을 붙였는데 그때 문득 그렇지, 이곳을 운이 좋은 신사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써놓았죠. 이곳 운이 좋은 신사에서는 돈을 던질 필요도 없지만 대신 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자 어느새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유상종이랄까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제 농담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복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합장을 하며 절을 하고 간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그곳을 취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두 손을 모은 채로 운이 좋다, 운이 좋다 하며 중얼거리더군요. 이건 너무 과한가 싶기도 했지만 여하튼 재밌는 광경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지구상에는 갖가지 동물이 있지만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상인에 불과한 저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분명 엉뚱한 대답을 할 테니까요. 그래도 여기서는 굳이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웃음이란 인간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부여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닌 소중한 보물인 셈이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하여튼 이 소중한 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웃을 수 없는 사람, 즐길 줄 모르는 사람도 많더군요.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왜 나는 행복해지지 못할까 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예전에 제 제자의 아들이 경제의 미래를 다룬 책 3년 후 당신의 미래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경제에 관심도 없고 관련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이 책을 읽고 경제도 의외로 재밌네요 라고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이 경제가 재미없다는 것이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밝힐 수 있게 되어 참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늘 재미없는 생각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웃는 얼굴로 애정 어린 말을 하면 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부라는 것은 항상 눈앞에서 펼쳐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부는 결산식이나 소득세 순위, 인사이동 발령, 입시 결과 발표 때만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살아가는 매 순간 승부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세상 사람들과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류 기업에 다니거나 출세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부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허물어지고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사회적 지위나 돈을 비롯하여 사는 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1000명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1000명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과 나눈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란 바로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1000명에 대한 정의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인간이 태어날 때 신과 이런 약속을 하는 걸까요? 그건 신이 웃는 표정으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풀과 나무, 곤충과 새,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단 한 가지 창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이죠. 신은 자신의 위대한 사랑을 직접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웃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있는 인간이 신을 대신해 이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이 이런 부탁을 했겠죠? 나 대신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해주길 바란다. 이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당연히 신도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줄 겁니다. 저에게 있어 신은 구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0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1000명을 지키면 적이 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니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삶의 모든 면이 순탄해집니다. 설사 엄청난 부자가 되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신에게 이제는 웃으면서 애정이 담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성장만을 성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이 두 가지 모두를 성공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성공이라는 개념의 폭은 넓습니다. 또 그렇기에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개중에는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게 성공이라면 누가 이런 고생 따위를 하겠습니까? 하며 따지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웃고 있으면 얼굴의 근육이 피곤해집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하고 싶어도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늘 자기 자신과의 승부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승패가 결정됩니다. 눈앞에서 승부가 펼쳐진다 함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는 곧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배우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름한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더라도 최고급 식당에서 프랑스 요리를 먹는 것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떠올리며 나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에게는 사이토 씨와 같은 감성이 없어서요 라고 대꾸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감성이라는 것은 서서히 갖고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식탁 위에 밥 한 공기와 김치, 생선 한 마리만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쌀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 한 공기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쌀이라는 것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당신 앞에 놓인 밥 한 공기는 이 세상에 당신을 대신해서 논밭을 일구고 물을 대고 벌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은 쉬워도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김치와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음식이 눈앞에 몇 개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식사는 더없이 호화로운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성이 풍부하다 함은 이 세상에는 만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뭔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제 말에 동의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10만 번을 다시 태어난다고요. 때문에 10만 번의 삶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삶도 몇 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수없이 환생을 거듭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이뤄갑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성공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따지세요. 친구와 같이 사우나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보고 할리우드 스타를 닮았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이제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사가 정작 배우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죠. 친구와 저는 그의 입에서 배우 이름이 나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마사지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에 나사가 박힌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결국 프랑켄슈타인을 닮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 친구는 그냥 웃어넘기긴 했지만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눈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였으니 생각한 대로 말을 뱉은 것일 테죠.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했으니 거짓말도 아니고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제 친구는 실망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따질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즐거운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카드 한도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카드를 긁어대는 쇼핑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긁다가는 얼마 후에 틀림없이 산더미 같은 청구서가 날라오겠죠. 이래서야 하나도 즐겁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게 즐겁다고 무단결석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일까요? 요즘처럼 취업이 힘들 때 그런 짓을 했다간 틀림없이 회사에서 잘리고 말 겁니다. 그 하루는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실직자가 되면 결코 즐겁지 않겠죠.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그 순간 반짝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으니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다시 본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죠.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보다 어떻게 해야 즐거워질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사지사는 뭐라고 해야 했을까요?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브래드 피트를 닮으셨네요 라고 했다면 더 좋았겠죠. 아니면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다음에 오실 때까지는 생각해 둘게요 라고 했더라도 충분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도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불길한 숫자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일본인들은 흔히 숫자 4와 9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달리 저는 이 숫자들을 애지중지합니다. 예전에 이들 숫자가 등장하는 재밌는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숫자 4와 9는 제 꿈에 나타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토록 싫어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본인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게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던 겁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많은 상담 요청을 받아왔지만 이런 고민은 또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해 있었죠. 그런데 사와구는 제 앞에서 이런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하며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바꿔가며 열심히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그만 웃음을 터뜨렸는데 웃지만 말고 히토리 씨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봐요 하며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뭇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와 구를 기피하는 것은 죽음, 죽을 사와 고생, 쓸 고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건 너무해요. 우리 둘이 합쳐지면 모든 일이 좋아지는데. 좋아지다는 일본어로 요코나루라고 하는데 발음상 요쿠가 49에 해당된다 말이죠 하고 대답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나자 저는 두 숫자가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생각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들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사와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합니다. 저희 둘이 당신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는 사라지더군요. 여하튼 정말 황당한 꿈이었는데 저는 덕분에 사와 구가 합쳐지면 좋아진다는 뜻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화번호부터 자동차 번호에 이르기까지 죄다 4와 9로 바꿔버렸죠.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확실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자 모두 기뻐하며 좋아하더군요. 이처럼 4와 9가 합쳐질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면 이 숫자들을 쓸데없이 피해다닐 이유도 없어집니다.